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 시간만 되면 이데일리 TV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문일침이라는 필명을 쓰는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 다음에 황 대표가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앞섭니다.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한 주가 지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와주는 한 주였기 때문에 계좌는 웬만하면 빨간색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소외를 받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황 대표가 오늘도 또 준비한 강의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에 앞서서요. 오늘이 2020년 6월 5일 금요일이죠. 내일은 6월 6일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런 분들의 고귀한 넋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일 현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마 그 열심과 사이렌 한번 울리면 1분 동안 하죠. 묵념하시면서 우리 한번 뭐라 그럴까요? 묵직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묵념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앞서서 황 대표가 이렇게 현충일 하나 써봤어요. 하나 써봤고요.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이 다른 날과 다르게 태극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경축일이나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극기의 모양을 다는데, 그죠? 그런데 조의를 펴는 날은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를 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선생님들이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먹는 조기를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다르게 다는 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폭만큼 내려와서 태극기를 달아서 내일 이 나라를 위해서 숨져갔던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그날로서 한번 생각해 보신 때서 황 대표가 짧게나마 이렇게 앞에 실어봤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식 매매를 잘해서. 자, 그래서 황 대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황 대표가 이 시간만 되면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려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고 이 내용이 이해돼서 여러분들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진행함에 앞서서 이런 그림을 한번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무엇인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매집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매집. 그래서 퀘스천을 이렇게 찍어놨죠. 매집을 사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조그맣게. 그리고 퀘스천을 찍어놨는데요. 자,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뭐죠? 이게 죽방 방법이라고 하나요? 이게 죽방 멸치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해서 멸치를 잡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모습에서 가장 원시적인 그 멸치를 잡는 방법이라고 하죠. 남해안이나 이렇게 가면 아직도 있어요. 저도 황 대표도 재작년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이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넓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여기 모여지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갈 때, 그러면 같이 고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갈 때 물이 점점 작아지면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고기가 멸치를 비롯해서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모아진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집합되는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모여지죠. 그래서 고기가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일집자를 쓰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기여자를 써서 그래서 집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모이는 거. 그래서 고기를 탁 모아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 매매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황 대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그 안에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매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매집. 그럼 주가 흐름에서 매집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죽방 멸치잡이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오르면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그림 넘어갈까요? 매집.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사서 모으는. 그런데 매집이라는 말은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서 모을 만큼 재력과 또한 모았다면 그걸 끌어올릴 만큼 힘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 즉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집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수익을 취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황 대표가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소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황 대표 강의는 무엇인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굉장히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초보니까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요. 이해 차원으로 가신다면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이라든지 주식 매매를 지금까지 하면서 수익으로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냥 단순히 어려워가 아니고요. 저랑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매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워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누가 사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여기 1,000원에 시작을 해서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누가 사서 올리는 거죠. 황 대표가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첫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요. 주가가 내려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2,000원이 1,000원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는 1,000원에서 시작했던 주가는 2,000원으로 가는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시장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이 난 상태가 되겠죠. 수익이 난 상태가 될 것이고요.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 팔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0원에서 1,000원 동안 내려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2,000원부터 시작할 때 누구는 팔겠죠. 팔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호가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즉 1,000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받은 입장에선 산 사람 입장에서는 물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물려있다. 즉 손실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이익 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서 황 대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손실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여기 참여했던 모든 매매자는 아마도 1,000원이 돼서 얘가 이렇게 반등하기만을 고대하고 또 고대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입장에서는요. 더 올라가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이제부터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불안 심리에서 무엇인가 팔고 싶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또 내려오면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쯤 되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쯤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제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팔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주가가 내려올 때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겠죠. 그렇죠. 여기는요. 이제 더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팔겠죠. 자, 그러면요. 이건 주가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지금 간단하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물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동안은 수익이 난 상태가 될 것이고 내려오는 동안은 물려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장을 움직여서 주식을 매집한 세력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하면 세력은요.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뭐 어딘가 샀겠죠. 추정해 볼게요. 중간쯤이 그들의 단가라고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정입니다. 이거는 단정을 지는 게 아니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에요. 이렇게 반을 쪼개면요. 여기 적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만이라도 반등을 해주면 반만이라도 반동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팔고 싶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물로서 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걸 사서 올린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의 단가니까 여기를 이쯤에서는 깨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깨면요. 다 손실을 보게 되죠. 여기서 기꺼이 매집해 놓은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가 불안해질 거예요. 반면에요. 여기서 강력하게 개입한 세력이 들어왔다면 이 중심을 깨는 순간, 뚫어 올리는 순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산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이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대감 때문에 팔지 않을 생각이 더 클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가 25%를 반등해주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거라도 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질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5,000원짜리가 2,500원이 됐는데 약 한 4,000원 정도 올라왔다고 쳐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대 심리가 있어서 무엇인가 반등의 주를 더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서 팔지 않을 매물이 점점 줄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릴 때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이 매물을 다 소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해 보느냐면요. 매집하려고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정말 매집하기에 좋지 않을까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몰리겠죠. 물려 있으니까요. 올리니까 팔려고 하겠죠. 몰리겠죠. 그거를 잡아서 올리면 이 매물병만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쉽게 갈 수 있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기법이 아니라 원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황 대표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황 대표님은 이평선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평선은요. 단지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그냥 단순히 기간 산정을 해서 5일 동안, 10일 동안, 20일 동안의 평균값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이동 평균선이죠. 그런데 이동 평균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동 평균선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평보다는 자기들의 단가, 평균 단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게 이평선이 깨졌다 하더라도요. 얘들이 매집한 자리가 이평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한번 생각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러면요. 얘들은 이평선을 깨지기를 바랄 거예요. 오히려. 왜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물이었던 매집이 깨졌다고 판단되는 이평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매집해서 올라가서 이평을 살려놓으면요. 이때 또 이평을 살려놨기를 기다렸던 제2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열심히 주가 파동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기법이니 비법이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순전히 세력 입장에서 단 전제 조건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돈이 많은 돈의 권력자들은 분명히 그 주식의 내용을 알고 있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할 건데 그들이 쉽게 그냥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매집해 들어와서 결국에는 표현이 된 다음에 재료가 터지거나 뉴스가 터졌을 때 그들은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보력도 이미 내용 분석력도 이미 갖추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 속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단가 추정침을 본다 하면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엊그저께 그 조선 3사가 굉장히 폭등해서 갔죠. 그런데 차트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요. 이미 매집이 된 상태에서 재료가 터졌어요. 이렇게.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도 그 항공 관련주들도 일제히 매집이 된 상태에서 이미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이유가 있겠죠.
돈이 많은 세력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차트 속에서 읽어내는 조금만 생각해서 주식 차트를 쳐다보면 유용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그래서 황 대표가 이 매집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한번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매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옆에 그려봤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화면에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아까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도표화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주가 파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올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주가는 끊임없이 높여가면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단가 추정치를 해보면 이런 모습의 단가 추정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모습에서는 단가 추정치가 이렇게 돌아올 거고요. 이런 모습에서는 단가 추정치가 올라가는 그림이 될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래량에 따라서 단가 추정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 EQ 볼륨 차트랑 볼륨 차트를 보시면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많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시면요. 노란톡 황철중 대표를 치고 들어오시면요. 저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정하고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노란톡 황철중 대표를 찾아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질문 많이 하시면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파동으로 추정해보는 매집의 형태라고 제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파동이라고 썼죠, 제가. 파동. 그 얘기는 파동. 무슨 얘기예요?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하는 형태. 그런데 이 파동은 약간은 내려가는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유는 뭘까요? 시장을 이끄는 입장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단가를 싸게 받으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세력 입장에서는 단가를 싸게 받아도 짧은 시간 내에 급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고요. 올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주식 매매를 우리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타임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가 이게 정말 주식 매매에서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황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글자를 좀 키웠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파란 선이요. 호가의 흐름이에요. 호가의 흐름. 이 부분이. 그래서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호가가 움직였을 때 주가가 여기 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 선은 뭐냐면 평균 단가를 추정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들이 모아서 단가는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는 수익 발생 상태가 돼서 호가가 여기 올라온다고 그러면요. 이들의 평균 단가는 이쯤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요. 이만큼 이득이 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수익 발생 상태로 끌어올리는 구간은요. 세력과 동반해서 아마도 시장에 참여하는 제2세력한테 저 같으면 만약에 세력이라면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여기 있던 주가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호가만. 그래야 이들은 이 매집한 걸 가지고 단가 추정치에서 이만큼 수익이 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기본적인 생각일 거란 얘기죠. 그래야지 이익이 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파동으로 추정해보는 매집의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어떤 일정한 폭에서 주가는 그러니까 자, 올랐어요. 내렸어요. 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띄었다면요. 내려가는 요 구간하고요. 다시 이 구간을 올리는. 그래서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걸 박스권 돌파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박스권 돌파라는 개념보다는 매집의 형태가 끝나서 떠올려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패턴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 매매다 아니면 정배열권에 들어가는 이쪽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가 의미가 있다. 변공 매매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할 거야 아마. 황 대표가 설명하는 것도 별반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시화.
눈에 보이는. 그 다음에 이 가시화돼서요.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돼? 시각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뚜렷하게 무엇인가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 대표가 강의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값 매매라든지 단가 추정치 매매라든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즐겨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의 정도는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밑에 글자를 크게 써놨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이 전체 양은 사실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없으면 주가를 던지는 걸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매집하는 시간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간보다는 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쯤 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주체 입장에선 이 주식을 매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기업 가치 내용을 분석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계속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주식의 가치가 안 좋은 상태로 진행하니까 주가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입장에선. 우리는 돈이 있고 정보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오는 동안은요. 우리는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등하면서 이 역으로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들의 단가 추정치를 어디로 산정하면 합리적인 생각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아까 죽방 멸치를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그렸죠? 여기가 이제 멸치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쯤 돼서 얘네들이 딱 모은 다음에요. 그죠? 딱 모아서 들고 가는 거죠. 어디로? 팔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멸치를 팔아야지만 돈이 되는 거죠. 주식 매매도 저는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죽방 아까 그 멸치 매매하는 그 광경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돌아가 보면요. 예, 이 그림이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온 겁니다. 나름대로 황 대표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집하는 단계 속에서 어떤 형태가 되고요. 이걸 들어 올릴 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멸치가 모여서 있으면 들어 올려야 되죠. 그리고 가서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는 시간 내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황 대표는 전체를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부분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설명하는 금요일 이 시간에는 제한된 시간에 설명하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만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치고 들어오시면 황 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깊은 얘기를 긴 시간을 통해서 나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주가 흐름으로 추정해보는 매집의 형태. 그럼 아까 파동이나 주가 흐름이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은요. 주가 흐름 깊게 파졌다가 깊게 올라오죠. 그럼 이런 구간 속에서는요. 아마도 여기서 악재가 나올 확률도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세력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 계속 받는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파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올린다라고 것은 내리는 동안과 올리는 동안을 추정해보면 평균 단가 흐름을 추정해본다면 이 정도가 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호가가 움직이면서 자꾸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기준으로서 한번 잡아볼 만한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또 죽방멸치 그 그림을 또 떠오르면 이렇게 해서 모았다가 많이 들어온 거죠. 확 들어올린 거죠. 그물을. 한번 무리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죽방멸치를 떠올리면서 그래서 모았다가 들어올리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일정 부분 탁 채서 올려서 배에다 선적하는 순간 이제 그 멸치는 거의 우리 거가 아니고요. 그 어부님의 멸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배에 올리기 전에 그 그물이 터져버리면 멸치는 또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요,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까 같이 그 멸치잡이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름값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선원들한테 임금도 줘야 되고요. 노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들어왔다가 밀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썰물로 고기만 남는 이런 구조가 돼서 시간도 필요하고 가서 또 고기도 가져와야 되고 여기까지 또 배 가져가면 설물. 그러니까 그들도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것은요, 사서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과정이 황 대표가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주가 흐름으로 추정해보는 매집의 형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추정해보는 매집의 형태. 우리가 소위 이런 형태를 N자 파동의 상승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이 시장을, 이 회사를 바라보는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봐도 회사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면서 올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려갈 가치보다는 올라갈 가치가 강력하니까 사서 조금씩 모아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즉 한번 눌러주고 튈 때 왜 그러냐면 이 눌림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순전히 황 대표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올리면서 샀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갔죠? 한번 이 돈을 회수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 주가가 밀려버리면 다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여기를 회수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죽방멸치 아까 설명해서 갔는데 태풍이 온다든지 일기예보를 알 수 있으니까 빨리 걷어갖고 그것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멸치가 막대로 몰려온 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싸더라도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비싸질 염려는 있지만 무슨 얘기냐? 아니에요. 혹시나 모를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들도 그 회사를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또 하나 대외 변수라는 게 작용할 수도 있죠. 홀로 독자적으로 그 주식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요, 그 표준 편차 범위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죠. 그게 상례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을 벗어나기는 너무 과도한 거죠. 그럼 과도하다라고 해서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심리가 팽배해지면 던져버리면 이익치 못할 수 있거든요. 다 이유가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30년간 주가를 지켜보면 황철중 대표가 생각한 부분들은요, 이런 원리를 생각해보면 주가 흐름이 조금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잖아요. 평균 단가 흐름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추정해보면요, 왜 여기서 지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 갑자기 여기서 올라갈까라고 생각해보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런 자리에서요, 주체가 사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것은 그들, 즉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하나의 돌아다녔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흔적을 통해서, 선례를 통해서 다음에도 주가를 우리는 예측해 본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주식을 강력하게 우리가 핸들링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네 번째, 파동을 통해서 이중 매집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일단 매집을 했는데요, 대외적인 악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대외적인 악재라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 코로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밀리는 가운데 시장을 이끌어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2차 매집을 할 수 있는 여유와 자금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1차 매집을 했을 때 이들의 평균 단가를 추정해보면 이런 식, 즉 빨간색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보다는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를 더 많이 사버리면 단가, 그러니까 단순히 호가가 이만큼 된다 하더라도요, 중심보다는 약간 밑에의 단가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법, 비법보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원리를 추정해 본다면 그들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같이 호흡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하면 단가 흐름은 아마 이 정도에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호가만 갖다 놓으면요, 얘들은 언제든지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여유를 갖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보면요, 어느 정도 반등했다 이때부터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이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주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대외적인 악재나 변수에 의해서 뭐라 그럴까, 위험이 내포되니까 이런 식의, 즉 여기 형광색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렇게 던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라고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올라가서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번 반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해본 분들이
물렸다가 홀딩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다음에도 주가는 저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학습이 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식 매매를 저도 어린 나이에 주식을 시작했지만요,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번쯤은 악재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폭락을 할 때 이번엔 빠졌다가 이렇게 분명히 V자 반등해서 올라왔지만 과거 사례라든지 전체 파동 상태를 보면요,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내렸다가 올라가다가 더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끌어버리면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집니다.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몇 번 보게 되면요, 역시 우량주 장기 투자해서 오래 들고 있어야 돼. 주식은 적금처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배우실 때 잘 배우시면요,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요, 여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가 주식을 여기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여기서 포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니까 주식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황 대표가 파동을 통해서 이중 매집을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마지막에 되는 건데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한 상승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주가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갈게요. 파동으로 추정해 보는 이렇게 매집의 형태를 한번 네 가지 형태를 황 대표가 오늘 준비했는데 어쩌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형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쌀 때 주식을 받아야 된다, 바닥권이다, 이중 매집이다, 이중 바닥이다, 삼중 바닥이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를 표현하기를 콘크리트 지지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원리로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은 거지, 거기가 어떻게 바닥이라는 말은 지나고 나야 하는 거죠. 여기를 단단한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이중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많으니까 이중바닥은 어쩌면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서 싼 매집에, 즉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로 주가 떨어져서 폭락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쌍바닥인 거지 그 당시에는 쌍바닥이 되지 않을 확률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황 대표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이거는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매집의 형태에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될 거고요.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파동 속에서 매집을 했다 주가가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애들은 여기서도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게 급속히 떨어졌다고요. 급속히 올라오면 급반등에서 또 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 그림 하나 가지고 매집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 그래서 비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비싸졌다가 싸지면 비싸. 그래서 여기는 청산의 형태가 될 것이고 여기서 받아내는 형태보다는 돌아가는 형태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황 대표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때 상승 변곡 채널이라는 말을 썼고요. 어디서? 여기서 썼죠. 상승 변곡 채널이라는 말을 썼고요. 여기서는 하락 변곡 채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사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싸졌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지만요. 비싸졌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비싸졌다 싸졌는데요. 더 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졌다 싸졌다 싸졌다 비싸질 때 다시 싸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단가 훼손되면 더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서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게 황 대표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주식 매매를 기법이나 비법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수급의 논리인데 어떤 수급의 논리냐면 돈이 많은 권력자들 입장에서 주가를 올린다면 어떻게 올려야 될지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황 대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안에 주가 흐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서 준엄하게 토론해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평선, 거래량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안에는 이평과 거래량이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요. 페이크의 형태가, 즉 속임수의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준가를 생각해 볼 때, 시장을 지배하는 그들의 평균 단가를 생각해 볼 때는요, 조금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한번 모았을 때 그들은 단가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깨지는 순간 단가가 깨지면, 열심히 모았는데 깨져서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 그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해보면요. 죽방 멸치를 한번 떠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멸치를 모았어요. 이렇게 다 모았는데요. 이거 들어 올리다가 금으로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멸치 다 도망가죠? 그 리스크는 그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치를 잡아서 배에 선적해서 육지까지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펀드 회사라든지 수없이 많은 사모펀드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악재 한 번 맞으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주식에 관한 한 어떻게 되죠? 주식 선물 옵션도 있죠. 그런 생각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리스크를 즉 막아내야 돼요. 그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떤 제도에 있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개미를, 그러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보다는요, 그 제도권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공인된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주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비상식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5% 무슨 공시를 해야 된다, 1% 공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세력들은요. 4.99%, 0.99%만 가져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4.99나 5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두고 편법이니, 그렇죠? 법을 지켰다 준법이니, 그 다음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래서 이야기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싸졌다 비싸질 때를 주목하자라고 황 대표가 아주 커다랗게 썼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매집, 아까 보시면 이게 올라갈 때니까 한 3번쯤 되겠죠. 오르면서 매집해서 N자 파동으로 끌어올리는 형태. 그래서 평균 단가 계속 높아지는 형태가 됐다. 내려올 때 매집할 때 올려서 평균 단가를 맞춰서 그 단가를 높일 때. 그래서 파동으로다가 끌어올릴 때. 그 다음에 주가는 여기서 강력하게 떨어지면 V자 반등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여기서 매집했다가 여기서 매집하는 이중 매집의 형태를 4가지 경험한 황 대표가 오늘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단가 추정치를 한번 해봤을 때는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제가 빼놨죠. 간단하게.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싸비. 그리고 이 내용에는 싸졌다 비싸질 때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리고 나서 결국 우상향 흐름 채널을 유지한다는 것에 주목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가 늘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오르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하지 내리는 종목은요, 관찰 대상이고요. 내리다가 올릴 때는 완전 주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주체가 등장을 해서 사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들의 흔적, 즉 파동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보다 호가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주가는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만 보니까 2,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으니까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은 그걸 모를까요? 몰리는 자리를? 과연 개인들이 몰리는 자리를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흐름과 내가 생각했던 주식 매매를 한다는 것은 위험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상담해보면
어떤 주식을 매매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지금 한번 차트를 돌리면서 한번 저한테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요. 99%가 거의 내리는 주식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 주식이 전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 아닙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다운됐다는 이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물리는 형태가 되게 많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간 산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확률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이 업황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좋은 업황이라면 그대로 폭락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포스크라고 하는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 그럴 철강 산업이 많이 이렇게 하향세로 가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중국 그 뭐라 그럴까요? 싼 거 막 밀리고 그래서 그 좋은 회사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하지만 그 과거 영광보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크는 부동의 대한민국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좋으냐고 말하면요.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 매매자 입장에서는 현재 상승하는 주식이 좋은 회사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량주에 너무 많이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많이들 그 아픔을 많이 겪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 공부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해보실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황 대표랑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390분이에요. 그 다음에 JCN 시스템인가요? 그런 회사고요. 자, 요거 회사는 별로 제가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흐름만 가지고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390분은요.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60분이죠. 1시간이. 그런데 우리가 6시간을 돌아가죠. 360분이죠. 합치면. 거기다가 30분 늘었죠. 그래서 합이 390분이니까요. 390분은요. 일봉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봉을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390분을 잘 씁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에 봉이 2개씩 생겨요. 2개씩. 근데 시간에 하고 이게 표현되는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이평전도 아니고 황 대표만 가지고 있는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흐름은요. 이들이 단가를 아무리 많이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받아낸다 하더라도요. 단가 흐름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끄는 평균 단가가 아니고 시장의 단가 추정치를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이 선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런 추정해 볼 수 있는 선을 저랑 한번 공부해 보신다면 역시 저를 두드려 보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 오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게 굉장히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데 이런 거는요. 정확하게 어떻게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런 흐름 속에서 추정하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올리기 시작하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을 많이 긋죠. 선긋기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요. 그쵸? 그리고 이런 설명도 많이 했어요. 황 대표가 내려오다가 돌릴 때를 주목해보자라는 설명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이걸 지우면 안 보여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황 대표를 보고 대표님이 그리면 잘 보이는데 왜 제가 보이면 안 보일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주가는 올랐다가요. 내렸다가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내리는 그림의 기준 산정을 여러분들이 못 잡기 때문에 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리다 보면 HT에서 어떤 식으로 그림을 보냐면요. 여기를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긴 하나도 안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나머지 시간에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95분이에요. 390분의 반 정도 되겠죠. 자, 그 흐름 속에서 보세요. 저기가 보이지 않죠? 고가가. 근데 반등하는 지점이 보이죠? 근데 올렸죠? 근데 주가 흐름이 못 미치다가 보세요. 여기부터 올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 그림은 저쪽에도 있는 거예요. 화면상만 여기까지 끊어진 거죠.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볼 때요. 그동안에 황 대표는 주가를 완전히 땡겨서 봤죠. 그래서 봉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의 선처럼 보였죠. 그 흐름을 보라고 그랬죠. 답답하셨죠. 답답하셨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은 봉을 보는 쪽이 더 많아요.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황 대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 대표는 총론적인 설명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황 대표가 강론 쪽, 즉 세심하게 자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게 황 대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요. 16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더 쪼개 보는 거죠. 그걸 쪼개서 봤더니요. 주식이 이렇게 싸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지는 그림이 나오는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주가는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죽방 멸치로 생각하면 이렇게 매집이 돼서요. 이렇게 멸치가 쌓여서 잡아서 육지로 끌고 가는 형태가 딱 설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매집의 형태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저거 없이는 세력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부터 얼마 기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그들은 알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매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주가는 올라갔다가요. 내려왔다가요. 다시 올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매집의 형태를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황 대표 강의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390분이에요. 제가 390분, 195분, 16분으로 점점 쪼개서 본 거예요. 자,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던 주가가 한번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내려왔다가 다시 돌리기 시작하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형태가 호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단가 추정치는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매집이 된 형태가 됐다면 단가 추정치가 되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고가가 낮아지는 그림 속에서 돌릴 때 여기를 그렇게 강조한 변곡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매집의 형태, 즉 싸지는 동안에 매집에 되는 형태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 평을 이탈시켰을 때, 즉 여기서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투매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이 평에 역배를 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몰리면 그걸 다 한 큐에 매집을 해서 그때부터 끌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황 대표랑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역시 390분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죠? 내려오다가 끌어올려서 돌렸죠. 190원 보시면 내려왔다 끌어올리죠. 다시 내려왔다 끌어올리죠.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거의 역배 형태가 돼. 2평으로 보게 되면. 2평에서 역배를 해서 한번 죽인다는 것은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배열, 정배열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들의 중요한 건 이들의 단가를 중요한 거지 2평이나 역배열에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전부 다 싸졌다가 이거는 이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내려왔다 싸졌다가 이거 돌리려고 하죠. 그런데 평균 단가를 넘어가는 자리예요. 보세요. 내려왔다가 돌리죠. 이렇게. 그림 한번 보세요. 내려왔다 돌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내려왔다가 돌리는 그림이 나오죠. 황 대표 역시 지나고 난 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이 안의 과정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렸다가 돌릴 때, 즉 싸졌다가 비싸질 때 주목해야 되는지. 또 볼까요? 싸졌다가 비싸지고, 싸졌다가 비싸지고, 싸졌다가 비싸지고, 싸졌다가 비싸지고. 보세요. 여기도 싸졌다가 비싸지고, 싸졌다 비싸지고. 여기도 보시면 계속 싸지는 형태가 되죠. 이제 올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태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싸진 형태가 돼서 여기부터 올리죠. 다음 볼게요. 싸졌다가 비싸지죠. 싸졌다가 비싸지고요. 이렇게 싸졌다가 들어올리죠. 여기가 되면 거의 2평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평 밑에서의 파동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즉 매력적인 거죠. 누구한테는요?
세력 입장에선. 왜? 개인들은 이런 자리 공포의 자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황 대표가 사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황 대표가 얘기한 것 한번 주목해서 저랑 같이 노란톡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좀 더 세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묵념 한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황 대표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